생생법률쇼 첫 번째 코너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All About 법입니다. 오늘 All About 법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저희로도 좀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 이슈입니다. 바로 이 성년후견제도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도 하지만 좀 생소하기도 해요. 변호사님, 우선 이 성년후견제도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성년후견이라고 하는 거는 성년인 대상자를 후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명칭이 지어졌고요. 종전에는 어떤 명칭으로 있었냐면 금치산, 한정치산 이런 것들이 예전에 민법에 규정되었던 이름을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것이고요. 종전에는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도록 할 것인지 등의 주안점이 되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어떤 보완적인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새로 도입하게 된 게 성년후견 제도고요. 성년후견 제도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질병이나 장애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인 제약을 가지신 분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 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종전에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한정후견,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후견인의 구체적인 역할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후견인의 크게 주어진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산에 대한 후견과 신상에 대한 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견은 일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 후견 사무를 처리해야 되고요.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보유하고 있던 종전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후견 종류에 따라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신상후견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상후견은 의료나 개호나 재활이나 교육 혹은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후견인의 역할 그리고 성년후견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신청하는지 청구하는 방법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어디에 신청하느냐 당연히 이제 요게 첫 번째 궁금하실 텐데요. 관할법원은 해당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피후견인의 주소지에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다만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용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가사 비송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비용은 납부를 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대상자가 그런 후견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제약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게 되어서 감정 비용 같은 게 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가령 법원은 절차에 들은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없거나 혹은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다. 그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서나 혹은 직권으로 비용 중의 일부를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서 가사송 37조 2에서 지원받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성년후견제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 꽤 되실 것 같은데 이 제도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점이나 법적으로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변호사님께서 좀 짚어주세요. 네, 저도 이제 성년후견 후보자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시군요. 성년후견제도에 관해서 이제 오해를 가지시는 분들이 부모님이 재산이 계시는데 치매 등으로 인해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 재산을 미리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게 후견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정신적인 제약을 가지신 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생전에 후견인이 돼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재산을 사용해서 요양병원비라든지 거주 마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미리 이제 생전에 계시는 동안에 성년후견인이 선임이 되게 되면 재산 목록을 미리 정리하고 관리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그 대상을 온전히 특정되고 관리된 후에 상속에 대한 분쟁이 좀 줄어들게 된다. 이게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변호사님과 함께 성년후견제도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